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검색을 해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야구 중계하다 와가지고 사실 준비한 기사들은 많은데 오늘은 여러가지 기사들보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장문의 분석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에는 영국 현지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손흥민은 월클인가, 그런 이제 제목의 기사들,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고, 손흥민은 월클인가, 월드클래스의 선수인가, 궁금증의 글들이 한국이 아닌 영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문의 분석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손흥민은 2015년 이적 시장 마감일에 토트넘에 영입된 뒤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윙어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을 토트넘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굳히며 전 세계를 주목시켰습니다. 5년 전 손흥민의 이적료인 2,190만 파운드, 현 시세로 따지면 322억 정도인데 그 금액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의 슈퍼스타가 되었고 지금에서는 엄청난 몸값의 추정치가 예상이 될 정도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정되는 금액이 한 1,100억? 요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최고의 시작으로 즐기고 있고 그의 골로 인해서 번니전에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리그 선두였던 에버튼에 거의 다 왔을 만큼 토트넘의 순위표를 끌어올렸고 가장 최근 경기인 브라이튼과의 경기 후에서 승리 후에서 현재 1위인 리버풀이 7경기 승점 16점, 2위 레스터시티가 7경기 승점 15점, 3위 토트넘이 7경기 승점 14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트넘 3위지만 1위 리버풀하고 승점이 2점입니다. 2점 차이. 한 경기 아니죠. 승점 3점 바운드 안에 있으니까. 아직 토트넘과 리버풀이 안 만났으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토트넘이 지금의 리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번니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 손흥민이 헤더골로 시즌 10호 골을 달성했으며 9번의 출장 중 어시스트도 4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시즌 출발은 재계약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었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케인과 은돈벨레 수준의 연봉 수령자로 만드는 과 동시에 손흥민과 5년간의 재계약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클럽에 가져오는 엄청난 중요한 것들을 토트넘이 점점 더 분석을 하고 알아가는 중에 있고, 이날 게리 네빌이 말하길 손흥민은 마땅히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있던 캐러과 같이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번니전에서의 1대0 승리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낱낱이 분석하며 손흥민은 잉글랜드 선수인 스털링이나 아니면 리버풀의 듀오인 살라와 마네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번니전의 헤더골을 모습이었죠. 게리 네빌은 말하길 저는 손흥민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미어리그 다른 탑 플레이어들이 받는 찬사를 손흥민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먼데이 풋볼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이며 그는 매우 똑똑한 선수이고 상대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상대도 손흥민을 막는 것이 악몽과도 같을 것이다. 손흥민은 언제나 경기에서 좋은 스프린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막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에서
스털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리버풀의 살라와 마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손흥민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손흥민이 만약에 맨시티나 리버풀에 있었다면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거라고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네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길 손흥민이 저번 시즌에 잠깐 팀에서 빠져 있을 때도 그의 결장은 팀의 엄청난 손해였으며 손흥민은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번 주에 무리뉴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언제 월드클래스가 될 것인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무리뉴가 말하길 손흥민은 이미 그곳에 도달해 있다. 월드클래스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네빌도 무리뉴가 했던 말 그대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동의하는 바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옵타에서 나온 옵타는 이제 선수들의 이제 능력표, 그다음에 스탯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인데 옵타에서 손흥민과 그다음에 스털링, 마네, 살라 선수들의 이제 스탯 비교인데 지금 이 스탯 비교는 모든 시즌을 비교한 표라고 합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같이 있을 때 매우 훌륭한 선수들이고 자신의 생각에는 모든 팀이 다 손흥민을 원할 것이다. 현재 유럽이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손흥민을 원하지 않을 팀은 없을 것이다. 리버풀의 레전드인 제이미 캐러건은 네빌의 말에 충분히 맞는 말이고 내가 좀 더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손흥민은 클럽이나 패배팀, 그러니까 리버풀이나 맨시티에서도 쉽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스털링이나 마네가 리버풀이나 맨시티를 떠난다면 클럽이나 펩은 손흥민을 가장 먼저 첫 번째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캐러거의 말에 100% 동의하며 마네나 살라가 리버풀에서 나가게 되고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선수를 골라야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 될 것이다. 이제 캐러거와 네빌 이 두 패널 사이에서 나온 극찬인 부분이었고 이 스탯이 그 이제 생각을 갖게 하게끔 하는 뒷받침하는 이제 표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도착한 후에 득점력 면에서 스털링과 마네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으며 평균 손흥민은 172분마다 골을 기록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스탯표는 손흥민과 마네, 살라, 스털링의 지난 시즌부터의 표입니다. 지난 시즌 옵타 또 수치고 당초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흥민은 클럽을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180도 달라진 부분이 있고 데뷔 시즌을 생각한다면 손흥민이 골에 걸리는 평균 시간의 스탯이 더욱더 인상적으로 보이며 손흥민은 스털링과 마네에 비해서 27골 적게 기록을 했지만 둘 다 88골을 달성하는데 각각 스털링은 9,000분, 마네는 5,000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가장 선두가 되는 선수는 살라이고 살라는 2017년도에 리버풀에 왔지만 리버풀에서 79골을 넣었고 나머지 2골은 첼시 시절에 넣었던 골입니다. 놀랍게도 살라는 127경기 만에 81골, 29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최고의 윙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토트넘의 공격 루트에서 해리케인의 골 부담이 손흥민 덕분에 줄어들게 되었고 손흥민도 자신들의 스탯이 더더욱이 부드러지게 발전했습니다. 다음 스탯표는 이제 손흥민과 마네, 살라, 스털링의 스탯 비교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시즌에서 90분당의 스탯표라고 합니다.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 팀 동료들을 폭넓게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손흥민에게 무리뉴 감독이 부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초반부터 마네나 살라보다 기회를 적게 만들면서도
90분마다 0.4 스탯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맨시티와 리버풀 선수들 못지않은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팀 진영에서 적은 볼터치 수를 가져가는데 이는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그만큼 상대에게 큰 영향,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손흥민이 골 넣었던 번리전에서도 그가 케인과의 연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멋진 골 장면이 나왔는데, 이 두 선수의 좋은 연계는 그들을 틀림없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듀오로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9골을 합작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 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듀오는 예전 드록바, 그리고 지금은 첼시 감독인 램파드, 이 둘만이 36골을 합작하면서 더 많은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전술 변화로 인해 득점보다는 어시스트 테이블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은 이 손흥민과의 관련된 질문, BBC에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나와 손흥민은 최근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인은 이어 말하길, 나는 손흥민을 위해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볼을 배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손흥민이 언제 뛸까를 항상 주시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이제 우리 둘만의 아주 좋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는데 자신감도 더 생겼다. 벌레와의 경기에서도 따지고 보면 좋은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알맞게 또 손흥민이 들어가 주었고, 손흥민이 골을 잘 넣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무리뉴 감독 이제 계획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인데, 이제는 필수적인 선수로 뛰고 있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토트넘 구단이 지금 같은 리그에서 좋은 상승세를 이어나가서 타이틀 도전을 한다면 손흥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살라, 마네, 스털링처럼 손흥민은 앞으로도 이 팀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수이며 이를 증명할 통계표도 있다 라고 말을 했고, 하지만 피치 위에서 뛸 때 손흥민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던 마네, 살라, 스털링 이런 선수들과 비교를 받을 만하지만 그는 다른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통계치가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은 바로 최고 클럽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의 트로피이며, 손흥민이 지금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즌 끝까지 믿을 수 없는 활약을 계속 이어져 보인다면 토트넘은 시즌이 끝날 때쯤 은색 트로피, 이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태표는 아까 말했던 마네살라 스탈링과의 스탯 비교고, 지난 시즌부터 90분당 스태표인데 이 또 스태표를 보시면서 또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글은 제 지금 유튜브에도 메인에 걸려있는 그 BBC 분석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인용된 부분도 많고. 근데 그 영상에는 첨부되지 않은 옵타에서 나온 스태표들이 더 추가되었고, 그 영상에서 추가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이 손흥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분석글이 될 것 같아서 추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분석글의 원문은 데일리 메일에서 나온 글이고, 이 손흥민의 스탯과 현 시점에서 모습을 게리 네빌이 또 이야기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번역글은 에펜코리아 쪼끼님의 번역글이었습니다. 원래 나머지는 이제 손흥민 글이어서 뭐 또 추가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뉴스 중에 내일 할 거 내일 하고 나머지 요게 조금 약간 재밌는 부분인데, 브라질 올림픽 대표팀 명단입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질 올림픽 팀하고 붙는 팀이 대한민국하고 이집트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맞붙는 브라질 팀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살짝 보시고, 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아마 FM을 또 하셨다면, 다 아마, 네. 얼굴이 많이 익을 거예요. 네.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파케타는 부상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뽑혔었는데. 페테가 직접 뭐 따로 들어온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네. 뭐 가브리엘 뭐 모를 수가 없지 뭐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으니까 게다가 일단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잠깐이 뭐 말씀드리면 뭐 이름만 불러도 아실 거예요. 네. 뭐 알만한 선수들은 이제 몇 명만 말씀해 드릴게요. 뭐 누구로 말씀드려야 될까? 뭐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글라인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 수비에는 또 그죠? 라츠의 루이스 펠리페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임대가 있는 거죠. 네. 레알인데 헤이니에르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웬델 제니티 웬델 그 다음에 이제 기마랑스 리옹이 뛰고 있는 기마랑스나 샤트의 마이콘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공격수에는 레알 마드리드에 뛰고 있는 호드리고 그 다음에 베를린의 쿠냐 포르투의 에바닐손 뭐 그 다음에 네레스 선수도 이제 아약스에 뛰면서 많이 유명해졌죠. 이런 선수들하고 우리나라 그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맞붙게 되는 겁니다. 이 명단도 발표한 김에 우리 A 대표팀, 성인 대표팀과 맞붙는 이제 멕시코 팀도 명단이 나왔어요. 멕시코 팀 명단 중에 뭐 자국 내에서 뛰는 선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멕시코 리그에서 뛴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요. 원래 명단이 이랬어요. 그 중에 뭐 유럽에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은 이제 지금 유럽이 아니지만 오초아 선수가 있고 골키퍼 여기 오초아가 있고 지금 이제 돌아갔죠. 클럽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으니까 돌아갔고 그래도 뭐 스페인에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아약스에 뛰고 있는 에드슨 알바레즈 유명해요. 얘도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에는 에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에레라 이런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격수에는 여기 라울 히메네즈 울버햄튼 그리고 이제 나폴리에 뛰고 있는 로사노 이런 선수들 네. 그 다음에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코로나 이름이 코로나예요. 네. 이런 팀과 멕시코는 제가 알기로는 피파 랭킹이 11위인가 막 그래요. 되게 높아요. 아무튼 엄청 강팀이고 또 막상 붙어보면은 엄청 빡세고 네, 엄청 빡세고 좋은 팀이에요. 좋은 상대를 구했죠. 이거는 이 경기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열리는 경기고 이 멤버가 한창 잘 나가던 네덜란드 대표팀을 또 이기고 왔어요. 네. 이겼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A 성인 대표팀 명단 말씀해드리면 골키퍼에는 조현우, 이창근, 구성윤 이 선수들이 가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에는 김진수, 홍철, 김민재, 권경원, 박지수, 원두재, 김태환, 김문환, 윤종규, 정태욱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하고 박지수가 못 올 수 있어요. 중국에서 안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영건이나 김승규는 일본에 뛰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차출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부해서 네. 그 둘은 오지 않습니다. 미드필더에는 손준호, 그 다음 정우영, 황인범, 남태희, 이재성, 권창훈 네. 그리고 공격수에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동준, 나상우, 엄원상, 황의조 이렇게 옵니다. 아 정태욱 얘기가 맞아 그래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나왔던 멤버 구성일 거예요. 근데 김민재하고 이제 박지수 못 오나 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전해드리고 나머지 뉴스들은 더 있는데 그 나머지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죠, 내일. 간단하게 첼시 이건 왜 그러냐면 카이 하베르츠가 코로나 양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셰필드 경기는 못 뛸 겁니다. 네. 격리 기간 중이라. 네, 그래서 하베르츠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당분간 몇 경기 정도는 결정할 거다. 네.
요것도 사실 코로나인 줄 몰랐다가 이제 챔스 뛰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때 몰랐대요.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다른 선수들과 부딪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했는데 다행히도 이날 검사에서 얘는 양성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음성이어가지고 나머지 선수는 그래서 이제 뭐 3대 0을 이기고 왔으니까 뭐 끝이 났죠. 다만 이제 얘는 양성이 나와가지고 당분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의 축구 뉴스까지는 아니고 오늘 가져왔던 이제 손흥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도 다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손흥민의 분석글은 이제 번역해 주신 분이 쪽빈님이라는 분에서 네, 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 축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